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에이전트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도구 세트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세 가지 핵심 도구를 MCP 프로토콜로 패키징하여 토큰 효율성과 명확성을 극대화하는 실전 기술을 다룹니다. 이 내용을 마스터하면 에이전트의 도구 선택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통합 기회를 찾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세 가지 핵심 도구의 설계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호성 제거와 토큰 어피션시 구현 방법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MCP 프로토콜로 도구를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AI 에이전트 프로젝트에서 흔히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기능마다 도구를 하나씩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Read file, write file, append file, delete file, copy file, move file. 파일 관련 도구만 6개가 됩니다. 여기에 웹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련 도구를 더하면 금세 30개가 넘습니다. 문제는 도구가 많아지면 에이전트가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할지 헷갈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인지-부하라고 합니다. 툴 요구사항 분석은 이사할 때 짐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방용품은 주방 상자에, 욕실용품은 욕실 상자에 담듯이 에이전트 도구도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도메인 식별입니다.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세 가지 영역에서 작업합니다. 두 번째는 액션 매핑으로 각 도메인의 핵심 작업을 나열합니다. 세 번째는 통합 기회 식별입니다. 리드 파일과 게트 파일 컨텐트는 사실 같은 작업이므로 하나로 합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30개의 도구를 9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시면 통합 전후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통합 전에는 11개의 도구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리드 파일, 라이트 파일, 딜리트 파일부터 키리DB, 인서트DB, 게트스키머까지 각각 별도의 도구였습니다. 통합 후에는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3개의 도메인으로 그룹화했습니다. 각 도메인에 3개씩, 총 9개의 작업으로 정리됩니다. 파일 시스템에는 리드, 라이트, 서치가 있고 웹에는 패치, 서치, 익스트랙트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는 퀴리, 업데이트, 스키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메인별로 묶으면 에이전트의 선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파일 시스템 툴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가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은 아퍼레이션 파라미터입니다. 리드면 읽기, 라이트면 쓰기, 서치면 검색. 세 가지 값만 허용하면 에이전트가 명확하게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하나의 도구에 여러 기능이 담겨 있지만 각 기능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조건부 파라미터도 중요합니다. 컨텐트는 라이트 작업에만 필요하고 패턴은 서치 작업에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에이전트가 불필요한 파라미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 시스템 툴 인터페이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임은 파일 시스템으로 고정입니다. 퍼레모터즈 객체 안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퍼레이션 필드는 유니온 타입으로 리드, 라이트, 서치 세 가지 값만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값을 입력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패스는 필수 파라미터로 모든 작업에 필요합니다. 컨텐트와 패턴은 물음표가 붙어 있어 선택적입니다. 컨텐트는 라이트 시에만, 패턴은 서치 시에만 사용됩니다. 옵션즈 객체에는 인코딩, 리커시브, 맥스 리절츠 같은 세부 설정이 들어갑니다. 기본값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생략해도 됩니다. 앱 작업의 본질은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앱 작업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특정 URL의 콘텐츠를 가져오는 패치. 둘째,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서치. 셋째, 가져온 콘텐츠에서 원하는 부분을 추출하는 익스트랙트입니다. 이 세 가지 작업은 종종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타입스크립트 튜토리얼을 검색해서 첫 번째 결과의 본문을 마크다운으로 가져와 달라는 요청을 생각해 보세요. 검색하고, 패치하고, 추출합니다. 자연스러운 워크플로우 체이닝이 가능합니다. 웹 툴의 체이닝 예시를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 배열의 3단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치 작업으로 타입스크립트 MCP 튜토리얼을 검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패치 작업으로 검색 결과의 첫 번째 URL을 가져옵니다.
중괄호 2개로 감싼 템플릿 변수가 이전 단계의 결과를 참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익스트랙트 작업으로 가져온 콘텐츠에서 아티클 태그를 선택하고 마크다운 형식으로 추출합니다. 이렇게 3번의 도구 호출로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는 특별히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몇 년치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작업 유형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키리는 읽기 전용으로 데이터를 조회만 합니다. 업데이트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담당합니다. 스키머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조회합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구조화된 쿼리입니다. 원시 SQL 문자열 대신 스트럭처드 퀴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SQL 인젝션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툴의 안전한 설계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아퍼레이션은 퀴리, 업데이트, 스키머 3가지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옵션즈에 3가지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리미트는 기본값 100으로 설정되어 실수로 100만 개의 행을 조회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드라이런을 true로 설정하면 실제로 변경하지 않고 몇 개의 행이 영향받을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펌 데인저러스는 딜리트나 DROP 같은 위험한 작업에 추가 확인을 요구합니다. 아래 예시에서 안전한 쿼리 사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드 퀴리 형식으로 조건을 지정하면 SQL 인젝션이 불가능합니다. 모호성은 에이전트 도구 설계에서 가장 큰 적입니다. getData라는 도구 이름은 어디서 무슨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에이전트에게 config.json 파일을 읽어달라고 하면 이 도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JSON은 웹에서 많이 쓰이는 형식이니까요. 물론 틀린 선택입니다. 좋은 도구 설명에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명확히, 언제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언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특히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명시하면 도구 간의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도구 선택 정확도가 70%에서 95%로 향상됩니다. 코드로 모호성 제거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쁜 설계의 예시를 보시면 이름이 getData이고 설명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가 전부입니다.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설계의 예시는 다릅니다. 파일 시스템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설명에는 로컬 파일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웹 리소스는 웹 도구를,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사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연툴스와 연낫툴스 필드로 사용 시점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시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다른 도구로 안내하는 설명이 있으면 에이전트가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AI 에이전트 개발에서 토큰은 곧 비용입니다. 파일 목록을 요청할 때마다 수천 개의 파일 정보가 반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치솟고 응답 시간도 느려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 과부하입니다. 응답이 너무 길면 에이전트가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치 두꺼운 보고서에서 핵심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요. 해결책은 에이전트가 필요한 만큼만 받을 수 있게 응답 형식 옵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택배 포장처럼 내용물에 맞는 크기의 상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3가지 응답 형식을 정해야 합니다. 미니멜은 가장 간결합니다. 파일이 존재하는지, 작업이 성공했는지 정도만 알려줍니다.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에 적합합니다. 스탠다드는 일반적인 사용에 적합하며 대부분의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기본값으로 적당합니다. 디테일드는 권한, 인코딩, 줄수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이 최적화가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동일한 파일 읽기 작업에서 디테일드 형식은 약 2000 토큰, 스탠다드는 800 토큰, 미니멜은 50 토큰을 사용합니다. 무려 40배 차이입니다. 응답 형식 옵션의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판스 포맷 옵션즈 인터페이스에 3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포맷은 미니멜, 스탠다드, 디테일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필즈즈 배열로 원하는 필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패스와 이그지스트만 필요하다면 나머지는 전송하지 않습니다. 맥슬랭스로 텍스트 최대 길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용 예시를 보시면 파일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요청입니다. 포맷을 미니멜로 설정하고 필즈즈의 패스와 이그지스트만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큰 사용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MCP는 마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로 AI 에이전트와 외부 도구 사이의 표준 통신 규약입니다. 엔스로픽이 주도하여 개발한 오픈 프로토콜입니다.
마치 USB가 다양한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듯이 MCP는 다양한 도구를 AI 에이전트에 연결합니다. 도구를 MCP 서버로 패키징하면 어떤 에이전트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GPT 등 여러 에이전트 간의 상호 운용성이 확보됩니다. MCP 서버를 만드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SDK에서 MCP 서버를 임포트합니다. 저드도 필요합니다. 서버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네임과 버전을 지정합니다. 핵심은 서버 툴 메서드입니다. 첫 번째 인자는 도구 이름 파일 시스템, 두 번째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파라미터 스키마로 저드를 사용합니다. Z, 이넘으로 아퍼레이션이 리드, 라이트, 서치 중 하나임을 정해야 합니다. Z 스트링의 디스크라이브로 파라미터 설명을 추가합니다. 네 번째 인자는 실제 실행 함수입니다. 저드가 런타임 타입 검증을 자동으로 수행하므로 잘못된 파라미터가 들어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저드는 런타임 타입 검증 라이브러리입니다. 타입스크립트의 타입은 컴파일 시에만 검사되지만 저드는 실행 중에도 타입을 검증합니다. Z 이넘으로 허용된 값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퍼레이션의 리드, 라이트, 서치 외의 값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Z 스트링, 옵셔널로 선택적 파라미터를 정의해야 합니다. 디스크라이브 메서드가 특히 유용합니다. 파라미터 설명을 추가하면 에이전트가 각 파라미터의 용도를 더 잘 이해합니다. 대상 경로라고 설명하면 에이전트가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MCP 인스펙터는 개발 중 테스트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브라우저에서 MCP 서버에 연결하여 각 도구를 직접 호출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에이전트 없이도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할 때 문제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에이전트와 연결하려면 설정 파일이 필요합니다. 클로드 데스크탑의 경우 클로드 데스크탑 컨피그 JSON의 서버 경로를 등록합니다. 서버가 시작되면 클로드가 자동으로 연결하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도구가 10개를 넘어가면 통합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도메인별로 3개에서 5개의 핵심 도구만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30개의 도구보다 9개의 잘 설계된 도구가 에이전트에게 훨씬 좋습니다. 아퍼레이션 파라미터는 반드시 열거형이나 유니온 타입으로 제한하세요. 자유 형식 문자열을 허용하면 예상치 못한 값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택적 파라미터에는 항상 합리적인 기본값을 설정하세요. 인코딩 기본값은 UTF-8, 리미트 기본값은 100 같은 식입니다. 안전성 관련 체크리스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작업 전에는 반드시 드라이런 옵션으로 영향 범위를 확인하세요. 500명의 사용자가 삭제될 예정입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시 SQL 대신 스트럭처드 퀴리를 사용하세요. 에이전트가 직접 SQL을 작성하면 인젝션 위험이 있습니다. 앱 요청에는 항상 타임아웃을 설정하세요. 기본값 30초가 적당합니다. 타임아웃 없이 요청하면 무한정 대기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랙트 작업에서 CSS 선택자는 너무 구체적이면 깨지기 쉬우니 유연한 선택자를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이전트 오프터마이즈드 툴세트의 목표는 에이전트가 작업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주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30개의 분산된 도구를 9개의 통합 도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별 그룹화, 명확한 아퍼레이션 파라미터, 모호성 제거, 토컨 어피션시 구현, MCP 패키징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하면 에이전트의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도구 선택 정확도 70%를 95%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에이전트 오프터마이즈드 툴세트 설계의 핵심을 알아보았습니다. 30개의 도구를 9개로 통합하는 방법,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설계 패턴, 모호성 제거와 토컨 어피션시 구현, 그리고 MCP 프로토콜로 패키징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직접 MCP 서버를 만들어 실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